5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화폐 시간가치 지금 달 거거든요. 근데 화폐 시간가치에서는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전에는 잘 안 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중개사 학개론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좀 자꾸 나오는 경향 빈도가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화폐 시간가치는 시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218페이지 봅니다. 자, 218페이지 보시면 거기 핵심 그래가지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정리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서 시험이 내요. 우리 화폐의 시간가치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칠판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가능한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6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 계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인데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써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언제 쓰냐면 연금의 현재가치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떨 때 쓸까요? 일시불의 뭐 구할 때? 미래가치 구할 때 사용하겠지.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떨 때 사용하겠습니까? 네, 연금의 미래가치 구할 때 사용하겠죠. 그럼 시험에 쓰지 않습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험 안 냅니다. 이렇게 시험 안 내. 그럼 제가 왜 저렇게 왜 적었냐면 일단 저렇게 쉽게 딱 표현해 놓고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돼요. 일시불의 현재가치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자, 내가 3년 뒤에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3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받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현재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가치 구하는 겁니까? 네? 현재가치죠. 3년 후 1억 원의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현금 흐름이 1억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딱 한 번 발생하고 있죠. 돈 흐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현금 흐름을 일시불이라고, 이게 일시불이야. 그러면 1억 원 일시불의 현재가치니까 이걸 일시불 현재가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년 후 1억 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때는 뭘 써야 된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제가 앞으로 현재가치 계수는 줄여서 현가계수라고 하겠습니다.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시불 현재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일시불은 지금 여기 1억이잖아요. 자, 1억에다가 일시불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그럼 일시불 현가계수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이 식을 갖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연금의 현재가치라는 건 뭘까? 자, 연금의 현재가치는, 자, 내가 3년 동안 매년 1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똑같은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려고 그래. 3년 동안. 이처럼 똑같은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될 때 이걸 우리가 연금이라고 그래요. 연금. 연금은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지문에서는 1억 원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억 원씩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연금이야. 1억 원 그럼 일시불이지만 1억 원씩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현금으로 1억씩 돈이 들어올 건데 이게 연금이거든요.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이게? 연금의 이게 현재 가치죠. 그럼 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뭘 쓴다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하면 됩니다. 연금에다가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쓴다고 그랬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1억 원을 은행에 넣었다. 근데 3년 후에 얼마가 될까? 그럼 현금 흐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일시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물음표는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그럼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딱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러면 빨리 기억이 잘 되겠죠.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곱하면 되죠.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계수라고 그래요. 미래가치 계수를 내가계수라고도 그래요. 내가계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매년 1억 원, 1억 원, 1억 원씩 3년 동안 은행에 저금을 해. 그러면서 3년 뒤에 얼마가 될지 알고 싶어.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일단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와서 현금 흐름을 딱 봐. 그럼 이거는 현금 흐름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그럼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연금은 여기서 얼마입니까 지금? 1억이죠. 여기 연금은 1억이잖아요. 1억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럼 연금 현가계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가르쳐줘요 시험에서. 연금 현가계수 숫자를 가르쳐준다고. 그럼 그 가르쳐준 거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책을 한번 봐봐요. 27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자, 우리 책은 이제 미래가치가 먼저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먼저 나오는데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보세요. 그 개념만 보세요. 현재 1원이 1원 동그라미. 그 표 보는 거예요. 278페이지. 안 그러면
큰 걸로 볼까요? 잠깐 봅시다. 좀 표로 하는 게 여러분이 쉬울까봐. 안 그러면 2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75페이지. 자, 275페이지 보시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자, 거기 줄 한번 쳐볼까요? 현재 1원이, 자, 1원 동그라미.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인가? 연금은 1원씩 이렇게 나와. 그럼 일시불 딱 책에 적혀 있죠? N년 후에 얼마가 되겠는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럼 N년 후에 얼마가 되겠는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그럼 이때 뭘 써야 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써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내과 개수 이런 말이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일시불의 현재 가치 한번 봐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거기도 N년 후에 1원이 줄 쳐보세요. N년 후에 1원이. 그럼 1원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현재 일시불로 환원하면 얼마가 되는 걸 알고자 할 때. 그럼 이건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럼 뭘 써야 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개수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이세요? 자, 우리 시험은 이 의미는 이렇고 시험 이렇게 안 내요. 시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시험 어떻게 되는지. 자, 275페이지. 맨 위에 기출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자, 그 별표. 작년 문제다. 잠시만 쫙 읽어볼게요.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한다. 다 읽었죠? 이렇게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읽으면. 그럼 다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정형화를 시켜야 돼.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씁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를 씁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를 씁니까? 이런 걸 딱 묻는단 말입니다. 어떨 때 뭘 써야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그럼 여백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 1. 현재 가치를 묻느냐? 미래 가치를 묻느냐? 여기 딱 먼저 적어. 이렇게. 이 뭔 뜬금없는 소리 생각하지 말고 적으세요, 일단.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 순서야, 이게 순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자, 이게 항상 우리 판단 근거야.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지문에서요. 이게 지금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를 찾아내야 돼.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보고? 5년 후 아파트 가격. 그렇지? 미래 가치네. 미래 가치야. 미래 가치. 자, 그 다음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를 찾아내야 돼. 10억 원 동그라미 해야 돼요. 10억 원.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이죠. 연금은 10억 원씩 이렇게 나와요. 일시불이죠. 그럼 그 일시불 적어. 그럼 조금 전에 이거 미래가치 구한다는 거 알았고 일시불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뭘 써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겠어. 그렇게 찾으면 돼.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읽으면 어려워. 읽다 보면 혼란스러워. 아시겠어요? 이렇게 찾으면 깔끔하다. 깔끔해. 그럼 또 밑에 또 해볼까? 그 밑에 기출 또 볼게요. 기출. 현재 5억 원. 이게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재 5억 원이 딱 나왔지? 5억 원 동그라미 일시불 바로 적어버려야 되는 거야. 적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만 신경 쓰면서 읽으면 된다.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주택 가격은 미래 가치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 뒤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로 되어 있는지 찾으면 돼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게 돼 있죠? 오. 이렇게 찾으면 실수할 게 없어. 이게 뭘 물어보는지 관심 없어, 우리는.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판단하고,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밑에 기출 한번 또 봅시다.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1억 원 또 나왔네. 일시불이죠. 10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뭐를 계산한대요? 현재 가치 계산한대. 그럼 뭘 써야 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럼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 그 밑에 3번. 작년 문제예요. 이걸 제가 한번 전체로 읽어볼게요.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대지를 3년 뒤에 구입한다고 8억이 필요.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날 새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풀면 못 풀어. 못 풀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자, 금액 나오죠? 8억 원? 그래, 일시불.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지 받으면 돼. 현재 가치 구하는 것 같아요? 미래 가치 구하는 것 같아요? 왜 미래 가치야?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나대지의 금액을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 현재 가치 구하는 거야? 미래 가치 구하는 거야? 그럼 뭐 쓰면 돼? 일시불에 현재 가치. 그래, 이렇게 풀면은 그 사람이 나대지를 사든 혼란스러워 보는 읽다 보면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판단하고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 구하는 거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277 한번 볼까요? 자, 27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기출 한번 보세요. 이 작년 문제예요. 자, 이제 갈수록 이 지문들이 제가 느끼는 건데 상당히 난이도를 올리면서 냅니다. 아까 나대지 구입 금액이 처음 나온 형태예요. 사실은. 나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개념만 안 흔들리면 돼. 개념은. 자, 기출 봅니다 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에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고. 현재 시점에는 말도 나온다, 그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쓴대요. 그럼 이제 연금인지 일시불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보통 우리 시험 어떻게 냈냐면 일시불은 그냥 1억 원 이렇게 나왔고 연금은 1억 원씩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작년 문제는 금액이 없죠? 금액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래. 그럼 이건 한 번 들어오는 거야? 매달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뭔데? 연금인 거야. 이게 연금을 표시하는 거야. 처음 나온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연금이구나. 근데 뭐 구한다고 아까? 이 금액의 현재 시점을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럼 연금이고 현재 가치니까 뭐예요? 연금의 현재. 그래,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풀고 이거를 이 사람 임대료 받는다고 이 스토리를 생각해 버리잖아. 그럼 못 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분명히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를 본다. 그 두 개만 판단해가지고 말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어야 실수가 없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시키면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저당상수 한번 볼게요. 저당상수. 이 저당상수는 특히 중요한데, 저당상수는 이 저당상수는 어떨 때 쓰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 구할 때 써요. 뭐 구할 때 쓴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할됐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할됐습니다. 자, 우리 책에 277페이지네요. 그 양가로 6번이에요. 양가로 6번. 찾았습니까? 네, 그 6번이 저당상수라고 있죠. 별표하세요. 둘째 줄에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할 때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네. 그거 딱 줄치고 별표하세요.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할 때 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분이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1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이 1억 원을 10년 동안 이 돈을 갚아가려고 그래. 그럼 돈을 갚을 때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그걸 원리금이라 그래요. 원리금. 원리금을 갚아가야 돼.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 같이 갚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원리금을 똑같이 갚고 싶은 거야.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1년에 150만 원, 1억이니까 뭐 1120만 원, 1120만 원, 112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갖고 싶어. 그거를 원리금 균등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하고 싶다. 이게 얼마씩 갚아가야 되는 건지 똑같이 10년 동안. 그럼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 구할 때는 아까 뭐 쓴다고요? 저당상수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원리금 균등액을 구하느냐? 원리금 균등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거기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 곱하기 저당상수 돼 있죠.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수는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대출 받아가지고 이 돈을 내가 갚아갈 건데 똑같은 원리금으로 갚아갈 거야. 그러면 내가 갚아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구할 때 저당상수 쓴다고요. 그럼 저당상수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대출 원금 1억에다가 여기 같은 1억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균등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자, 감채기금 개수는요 10년 뒤에 내가 1억 원을 모으고 싶어요. 1억 원이 필요해.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10년 뒤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1억 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목표액이야. 목표액.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적금을 넣으려고 그래. 적금. 이 물음표는 다 똑같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10년 동안 돈을 집어넣으면 10년 뒤에 1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때 감채기금 개수 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적립액이라고도 그러고 적금액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은행에 가시면 왜 1억 만들기 10년 대작전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불입하면 10년 뒤에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있을 겁니다. 그 감채기금 개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는 언제 쓰느냐? 적립액 구할 적립액 또는 적금액 구할 때 사용해요. 사실 적립액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적립액은 내가 목표라는 금액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책에
네, 276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4번에 감체기형 계수라고 있죠. 자, 그게 뭐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저는 이걸 1억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n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할 일정액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때 매기간 불입해야 할 일정액이 적립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립액 구할 때 감체기형 계수 써요. 그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적금액 보이세요? 적금액 277페이지 메뉴에 그 적금액이 적립액이야. 그럼 적립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적금 총액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목표액이라고 그랬어요. 목표액. 거기다 뭘 곱한다? 감체기형 계수를 곱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32의 기출을 읽으면서 출제자들이 제가 난이도를 올린다는 느낌을 또 받는 거야. 우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276페이지 아니다 277페이지 아까 기출을 아까 봤잖아. 거기 첫 번째 기출 보이세요? 보통 우리가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립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체기형 계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글자를 가지고 답을 찾도록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봐보세요.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적립이라는 글자가 나왔지? 이 꼬시는 거야.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 그럼 여기까지 딱 읽은 사람들은 감체기형 계수 잃어버리거든. 네? 근데 이 문제는 적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감체기형 계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감체기형 계수는 적립액 구할 때 쓰는 거야. 내가 얼마씩 적립해야 목표하는 금액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적립액 구할 때 쓰는 게 감체기형 계수인데 이거는 지금 적립액 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적립하겠다고 얘기했지 적립액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게 함정을 파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볼까요?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기출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276페이지 밑에 기출 한번 봐보세요. 밑에 기출. 여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야.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이 말이 중요해.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이게 뭔데? 목표액이야. 그래서 여기서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이 말 딱 나오면 아, 감체기형 계수구나. 이게 딱 감잡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 여자분이 10년 뒤에 결혼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모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씩 저금해야 될까? 이게 감체기형 계수거든. 그럼 분명히 이제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씩 적금해야 될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뭐를 계산한다고? 적금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적금액을 계산할 때, 적립액을 계산할 때 뭘 쓴다? 감체기금 계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에다가 내가 목표로는 3억에다가 감체기금 계수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봐줘야 돼. 기출 지문들을. 한 번 보면 안 돼.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봐야 돼. 자, 여러분 볼 때 기본 개념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 네 개를 찾을 때는요. 이 네 개를 찾을 때는 이것처럼 현재가치를 묻는 건지 미래가치를 묻는 건지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이게 판단 딱 기준 이거 딱 갖다 대면 되고 저당상수냐 감체기금 계수냐를 판단할 때는 아까처럼 3억 원을 모으기 위해라든지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적립액을 계산하려면 이 말이 나오면 감체기금 계수인 거예요. 오케이? 조금 저당상수 이해 한번 볼게요. 이제 또. 자, 277페이지야. 자, 밑에 기출이에요. 아래쪽 기출 1번 한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출제하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당상수가 탁 떠올라야 돼요. 저당상수가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읽을 때 저당상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있습니까?
내 주택저당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고 싶대. 그럼 뭘 쓴다? 원리금 균등에서의 상환 방식이다. 근데 시험 어떻게 내냐면 원리금인데 리자를 딱 빼버리는 거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려놓고는 저당상수를 넣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다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를 갖다가 제가 해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그 원리에 의해서 꾸준히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몇 번 볼래요? 정해줘봐 빨리 얘기해봐. 오늘의 계획이야. 3번 이상은 최소한 봐야 돼. 3번 이상. 최소한 3번이야. 5번 이상 보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을요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번 정도 보잖아. 내 얘기 자주 하는데 3번 보면 글자들이 조금씩 움직여. 이렇게 삐직삐직 움직이려고 그래. 5번 보면요 글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가르쳐줘요. 10번 보면요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탁 이렇게 눈에 빡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5번까지는 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으면 아까 가르쳐준 원리 입각해서 좀 보라고요. 아, 이런 게 주의해야 되구나. 아까 그랬잖아. 일시불이네. 현재 가치 구하는 거네. 이걸 하면서 읽어 나가라고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제가 요즘 전철을 타고 제가 다른 지방에 강의를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전철을 타고 다니면 이렇게 카드를 딱 대면 문이 탁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들이 이 기출 지문 같은 경우는 한두 번밖에 안 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딱 대자 문 안 열려. 돌아가세요. 선생님은 합격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3번 보잖아. 반쯤 열려. 막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5번 보잖아요. 되면 바로 열려버려요. 팍 열려버린다. 10번 보면요 안 막습니다.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아무데나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번에서 5번 꼭 봐라.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확실히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고 집에 가서 안 봐. 그러면 똑같아져. 너무 안타까워.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럼 어떻게 다시 할래? 나 오늘 한번 강의 끝인데 그럼 동영상 봐야 되겠죠? 안 보죠. 보려니까 꿈만 같거든. 이거 또 봐야 되나? 안 봐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모르지. 그럼 다음 4월달이겠구나. 4월달 강의에 또 듣는 거야. 깨끗한 상태에서. 이 기억 하나도 안 나. 또 들어. 그럼 그때도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하면 되는데 또 안 하지. 2월달에 안 한 사람이 4월달에 할까? 안 하지.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말짱 꽝 돼버리는 거야, 이제. 꽝 된 거야. 그럼 6월달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2차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2차 할 수 있겠어요? 그럼 1차 봐야 되는 거야. 1차. 그럼 올해는 그냥 에이씨 이래 버린 거예요.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 얼마나 슬퍼요. 슬픈 일이야 이거는. 지금부터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 복습을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그 스토리대로 가게 돼 있다. 이건 명약관화해. 안 봐도 비디오야.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 번 보고 중요하다는 걸 계속 반복한 사람들은 4월달에 안 그래요. 달라져 있다고요. 달라져 있어. 아시겠죠?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도 일부러 기출을 제가 다 읽어드린 거예요. 원래 내가 이거 지금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설명 가도 되는데 기출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제가 연습해라고. 연습하시라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표를 한번 볼게요. 278페이지 표 한번 봐보세요. 자, 그 표를 보시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1 플러스 R에 N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해줘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 거꾸로 뒤집은 거죠, 서로 간에. 저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뒤집는 관계를 역수라고 그래요. 5분의 3하고 3분의 5는 역수야.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입니다. 이 둘 역수입니다. 역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 상수 역수입니다. 역수. 아래 위로 역수예요, 제 둘이는. 여기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감채 기금 계수하고 역수입니다. 역수입니다. 역수.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백에다 적으세요. 연금의 내과 계수와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역수 아니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 아니야. 왜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하고 역수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하고 역수예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연금의 내과 계수는 역수 아니에요? 역수 꼭 알아야 돼. 역수도. 역수 알아야 돼. 역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278. 기출 있다, 기출. 자, 기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2번. 매월 말 50만원씩. 50만원씩이 나왔어. 그럼 위에 뭐라 적어야 돼? 연금 바로 적어버려야 돼. 연금 바로 적어버려야 돼.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돼 있네요. 그럼 뭐 구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그 뒤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죠? 맞아?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안 그러고요.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대요. 그럼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그게 연금 현가 계수인 거야. 그러니까 역수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도 물어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의 2번도 딱 집어서 여러 번 봐야 된다. 오늘 집에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잊어먹기 전에. 자, 됐고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하는 게 해봐야 되죠. 우리 다른 거는 못해, 계산 문제. 다른 거는 못하고요. 자, 예를 하나 내볼게요. 예를 자, 시험에서 요렇게도 낼 수 있고 요렇게도 낼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 구하는 것 같아요? 응? 누가 일시불 현재 가치라 그랬노? 아니, 조금 전에 일시불 현재 가치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잘했어요. 자, 1억 원 일시불이죠.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란 뜻이지. 그럼 이거는요, 일시불의, 그렇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뭘 묻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풀이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딱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구나, 저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다 이제 일시불의 현가 계수 쓰면 되고 저기다가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쓰면 되겠네. 맞습니까? 적어놨잖아, 여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못 풀어요. 왜? 할인율이 없어요. 이자율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시험 이자율을 가르쳐줘. 자, 이자율이 5%래. 이것도 마찬가지. 이자율 5%. 제가 지금부터 적는 건 적지 마. 나중에 결론만 딱 적어.
자, 원래 FM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일시불이 현재 가치죠, 이거는. 일시불이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원래 일시불에다가 일시불 평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저기 적혀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시불이 얼마냐면 1억이거든. 1억 원. 그런데 일시불 평가계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에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요. R은 미자율이고요. N은 기간이에요. R이 뭐라고요? 미자율. N은 뭐라고요? 기간. 그럼 이걸 그대로 하면 1억 곱하기 미자율이 10% 아닙니까? 5%? 5% 얼마예요? 0.05. 그렇죠?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3.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걸 적으면, 다시 적으면 1억 원. 이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죠? 올라가지? 그럼 1 플러스 0.05니까 줄여서 그냥 1.05 하면 되겠습니까? 1.05의 3승 1억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1억 나누기 1.05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얘가 결론인 거야. 이 과정 필요 없어. 그럼 앞으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3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1억 나누기 1.05의 3승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왜 이걸 더 설명을 드렸냐면, 아니 선생님 곱하기라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나누기가 나옵니까? 이럴까봐. 원래 곱하기 했어. 곱하기 했는데 그걸 줄이다 보니까 지금 나누기로 정리가 된 거야. 그건 노파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습해야 돼. 연습 계속한다 지금. 자 볼게요. 5년 후 3억 원의 현재 가치 구하고 싶대. 그런데 이자율이 7%래.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일시불이구나.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억 나누기 1.07의 5승 이게 딱 돼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뭐 하나도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하면 돼. 3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5번 나눠줘 그냥. 1, 2, 3, 4,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답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잖아요. 그럼 이건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 미래가치 계수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계수. 근데 일시불 내가계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 그럼 이 문제는 일시불이 얼마예요? 1억이죠. 맞아요? 곱하기 5% 아닙니까? 1.05 되겠네요. 몇 승? 그래, 이거는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럼 보니까 이러네. 3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억에다가 나누었고 3년 후 1억 원의 미래 가치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요? 곱했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계산기 들고 1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3번 곱하면 되죠. 그럼 정답 나와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또 해야 돼, 연습. 또 한다. 여기 또 보세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머리 딱 박힐 때까지. 자, 그러면요. 7년 후 3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이자율 10%다. 자,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일시불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식이 나와야 될까? 식. 3억 나누기 1.1의 7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3억 나누기 1.1을 7번 나눠주면 돼요. 2억 원의 5년 후 가치를 구해라. 5년 후 가치니까 미래 가치고 일시불이네. 자, 이자율 3%라 그래 볼게요. 그럼 어떻게 식이 나와야 돼요? 2억. 그렇지. 미래 5년 후니까 곱하기 1.03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줄 알겠어요? 저 두 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와 연금 미래 가치까지 우리가 힘들더라도 사실 힘든 것도 없지만 잘 안 물어보거든. 저는 잘 안 물어보거든.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알아야 돼. 아시겠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 봤는데, 자, 2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역수관계, 뭐 자본 환원 개수익, 뭐 비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적을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적냐면 여기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자율이 클수록, 자, 이자율이라는 거는 할인율과 할증률로 이자율 쓴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이자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진다고 그래서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작아진다고 그랬지?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 말은 현재 가치 개수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일시불, 연금 다 괜찮아. 이자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개수들은 다 작아집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든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왜? 이자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가 작아지니까. 자, 그런데 이자율이 크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면은 미래 가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가치 개수는요, 커지겠지. 이자율이 커지면 미래 가치 커지잖아. 맞습니까? 그 요 앞에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클수록 현재 가치 개수는 작아지고 미래 가치 개수는 커집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274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별표를 했었어요.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되고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까지 공부를 했고, 조금 쉬었다가 현금 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